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31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먹기 위해서 일하라.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유대인에게 물으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돈을 벌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유대인은 사는 목적은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는 것,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라고 거듭 물으면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은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는 것은 아니다. 먹기 위해 일한다고 대답할 만큼 유대인이 가장 원하는 즐거움은 신사복을 입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최고의 호의 표현도 호사스러운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다. 초대 장소는 자택일 수도 있고 레스토랑일 수도 있으나 만찬에 초대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최고의 접대인 것이다. 호사스러운 만찬은 유대인의 즐거움인 동시에 유대인의 돈에 대한 위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유대인은 약 2000년에 걸쳐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해 오면서 언젠가는 자기들 앞에 이교도를 무릎 꿇게 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해왔다. 그 때문에 유대인이 무기로 손에 잡은 것은 그리스도 교인으로부터 내던져진 천한 직업인 금융업과 상업이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은 금력으로 이교도 위에 군림하고 있다.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금력을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가 사치스러운 만찬이다. 유대인은 2시간가량 천천히 즐기며 만찬을 먹는다. 먹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므로 5분이나 10분의 인생의 목적을 입에다 털어넣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행복이란 인생의 목적인 사치스러운 만찬을 충분하게 취하는 데에 있다. 유대인은 그 행복을 즐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벌어들인다. 유대인은 2시간가량 천천히 즐기며 만찬을 든다. 먹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므로 5분이나 10분의 인생의 목적을 입에다 털어넣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행복이란 인생의 목적인 사치스러운 만찬을 충분하게 취하는 데에 있다. 유대인은 그 행복을 즐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벌어들인다. 아버지도 남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 시카고의 데이비드 샤피로 씨의 집에서의 일이다. 샤피로 씨는 유대인으로서 고급 구두 제조업체 사장이다. 샤피로 씨의 저택은 9,000평은 된직한 넓은 집으로 잔디를 깐 정원에는 풀장도 있다. 그 대지 끝에 인접하여 그의 소유인 크림색 재화공장 3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한 사람이 샤피로 씨로부터 그의 집에서 있을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 샤피로 씨는 곧 50번째 생일을 맞는다며 정력적인 몸집을 가까이 하면서 재화 직공을 지낸 뻣뻣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손님을 영접했다. 그는 먼저
재화 공장으로 안내했다. 두 번째로 재화 검사 공장에 갔을 때였다. 샤피로 씨는 반제품 구두에 밑창을 검사하고 있던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을 걸었다. 이봐 줘. 그러자 청년은 뒤돌아보고 벙긋 웃으며 대꾸했다. 오, 디브. 손님은 놀랐다. 청년이 사장인 샤피로 씨를 디브라는 애칭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놀란 그에게 샤피로 씨는 청년을 소개해 주었다. 나의 장남 조셉입니다. 손님은 조셉과 악수하면서도 얼떨떨한 심장이었다.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막 불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샤피로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의문은 1시간도 못 되어 풀렸다. 샤피로 씨가 유대식 자녀 교육법을 3살밖에 안 된 둘째 아들 토미를 상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토미는 그때 11살 된 누나 캐시와 커다란 장식장이 있는 응접실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샤피로 씨는 요란스럽게 뛰어놀고 있는 토미를 번쩍 안아 올려 장식장 위에 세우고 손을 내밀었다. 토미, 자, 파파한테 뛰어내려 봐. 토미는 아빠가 같이 놀아주는 것이 기뻐 활짝 웃는 얼굴로 샤피로 씨의 팔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토미가 뛰어내리는 순간 샤피로 씨는 살짝 팔을 거두어 들였다. 토미는 방바닥에 쿵 하고 떨어져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손님은 크게 놀라면서 샤피로 씨를 바라보았다. 샤피로 씨는 싱글벙글하면서 토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토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한테로 울면서 뛰어갔다. 그런데 엄마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 짓궂은 파파 하고 토미를 놀리는 듯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손님 옆에 앉으면서 샤피로 씨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토미는 장식장에서 혼자 뛰어내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말에 끌리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손을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2번, 3번 거듭하는 동안 토미는 아버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일지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샤피로 씨의 장남이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불렀던 까닭을 그는 이렇게 알게 되었다. 장남인 조셉은 샤피로 씨의 집에서는 한 사람의 완성된 인간으로서 인정되었던 것이다. 성인으로 인정되면 그에게는 아버지와 똑같은 인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조셉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가 한 성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잊을 것은 빨리 단념하라. 유대인은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끈기 있게 참는 반면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3년은 고사하고 반년도 참지 않고 단념한다. 유대인이 어떤 장사에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에 3가지 청사진을 준비한다. 1개월이 지나 그 청사진과 현실의 실적 사이에 적지 않은 거리가 있어도 불안한 표정이나 동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더욱더 자금과 노동력을 쏟는다. 2개월이 지났는데도 역시 전과 같이 청사진과 실적 사이에 거리가 있어도 유대인은 한층 보강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문제는 3개월째의 실적이다. 여기서도 청사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장래 그 장사가 호전될 전망이 서지 않는 한 더 미련을 두지 않고 단념한다. 단념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투입한 자금과 인적 노력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유대인은 태연하다. 손을 뗐기 때문에 골칫덩어리가 없어졌다고 오히려 시원한 표정을 짓는다. 유대인은 최악을 생각하여 3개월 동안 투입할 자산을 미리 계산한다. 그 허용 한도 내의 예산으로 승부를 겨루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 방식이다. 현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샘소나이트사의 창립자 시웨이더도 유대인이다. 그는 1900년대 초에 아버지를 따라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 처음에 아버지는 뉴욕에서 잡화상을 차렸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카고로 옮겨가 다른 장사를 시작했으나 이것도 실패했다. 빚 때문에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되자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눌러 앉게 된 곳이 콜로라도주의 덴버였다. 거기서 채소 가게를 냈으나 또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다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도망을 치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걸음을 내디딜 곳도 없게 된 처량한 아버지를 아들 슈에이더가 설득했다. 아버지, 저에게 가게를 맡겨주십시오. 그 무렵 덴버는 요양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찾아오는 요양객의 인파가 그치지 않았다. 채소 가게 앞에 서서 보고 있노라면 정류장 쪽에서 내린 손님들이 새 트렁크를 들고 잇따라 요양소를 향해 걸어갔다. 자세히 눈여겨보니 돌아갈 때 손님의 트렁크는 거의가 터지거나 찢어져서 끈이나 벨트 같은 것으로 묶어 간신히 트렁크의 모양만 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여기에 착안하여 아버지의 채소 가게를 가죽 가방 가게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가게가 정류장 근처에 있었던 것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어서 트렁크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처음에는 납품마저 주저하던 뉴욕의 트렁크 제조업체들도 이윽고 슈에이더 상사에 다투어 신제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어쨌든 불과 2년 만에 트렁크류의 매상고를 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올린 가죽 점포가 될 만큼 성장했다. 슈웨이더 상회는 벽촌에 있지만 뉴욕 최신의 더구나 톱 디자인의 트렁크를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러는 동안 인류 제조업체들은 슈웨이더를 만나 그간의 감사를 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뉴욕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슈웨이더가 도착하는 날 뉴욕의 펜실베니아 철도 중앙역에는 각 회사의 대표와 사장들이 몰려나와 무슨 총회라도 벌이는 듯이 북적거렸다. 그런데 막상 열차에서 홈에 내려선 슈웨이더를 보자 모두 그만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슈웨이더 상회의 대표가 겨우 16살의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슈에이더는 트렁크류의 제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떨어뜨려도 끄덕없고 메어쳐도 파손되지 않는 질기고 튼튼한 트렁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튼튼한 트렁크에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렸을 때 그의 작은 가슴을 언제나 감동으로 채워주던 성서 이야기 속에 괴력을 발휘하던 영웅 삼손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 삼손의 이름에 연유하여 그는 자신의 사업에도 어린 날의 꿈을 기념하고 싶었다. 채소 가게 앞에 서서 바라보던 사람들의 물결, 거기서 얻어진 작은 생각이 세계의 가방 샘소나이트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유대인의 상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 직시와 파악,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 그 다음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장사라는 것은 원래 때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과 정직, 이 두 가지만 갖춘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장사라는 것은 원래 때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과 정직, 이 두 가지만 갖춘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라야 이런 이득을 본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라야 이런 이득을 본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같은 입장. 이스라엘의 유명한 희극 작가 숄렘 알레히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미국 중서부의 어느 작은 마을의 낭독회에 가게 되었다. 그날 오후에 그는 이발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갔다. 작가가 물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발사가 말했다. 예, 있고 말고요. 숄렘 알레히엠이 우리 마을에 와서 낭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는 운이 없군요. 우리 이발소는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데 내가 옷을 갈아입고 공연장에 가면 아마 자리가 없을 겁니다. 나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숄렘 알레히엠이 말했다. 나도 당신과 입장이 똑같습니다. 나도 숄렘 알레히엠이 공연을 끝낼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